안녕하세요. 저희는 iOS 5팀이고요. 빠르게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팀 소개 빠르게 하고 프로젝트와 기능 소개 빠르게 하고 이제 주요 구현 과정에 대해서 iOS 백엔드 나눠서 발표를 가진 뒤에 Q&A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은 이렇게 백엔드 2명과 iOS 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빌리지라는 앱을 기획을 해서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조금 서로 구매를 하는 플랫폼들은 있는데 대여를 이렇게 이웃 간에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기획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구현을 했고 저희가 거의 약 4에서 5주간의 시간 동안 구현한 기능들은 우선 인증 인가가 있고요. 로그인과 자동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 탈퇴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여글과 요청글에 대한 게시글 목록, 작성, 편집, 삭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검색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숨김과 사용자 차단, 사용자 신고 기능도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싶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근데 저희가 지금 앱스토어에 심사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리젝 사유 중에 이런 게시판 성향의 앱은 어떤 다른 사람 혹은 내 게시글이 이제 공유가 될 때 이거를 차단한다든지 숨긴다든지 이런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때 리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리젝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조금 네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푸시 알림까지 지원을 지금 하도록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 탭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자기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게 했고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관리하고 또 이제 본인이 숨기거나 차단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iOS 구현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짤은 그냥 저희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좀 굉장히 급해 보이는 게 보여서 좀 재밌어서 한번 첨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동기 처리가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 호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필요로 했는데 주요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컨커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싱크 어웨이트를 저희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URL 세션에서 이제 데이터 태스크 퍼블리셔 이런 걸로 컴바인을 같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문법도 좀 분리를 하고 약간 코드를 이렇게 다르게 가지는 게 약간 네트워크와 좀 나중에 저희 뷰모델 바인딩에서 쓸 컴바인과도 좀 분리해서 좀 보고 싶었던 측면이 있어서 네트워크 처리는 이제 역할이 가지도록 컨커런시를 사용했고요. 컴바인은 이제 뷰와 뷰모델 간에 이제 데이터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컴바인을 사용했고 그리고 GCD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그렇게 GCD를 많이 쓰진 않았지만 이제 UI를 메인 스레드에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GCD를 쓰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 이제 페이지 피커에서 이제 이미지 여러 장 선택했을 때 디스패치 그룹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 GCD를 약간 사용했어요. 그래서 먼저 로그인 구현을 해야 됐는데 어, 이 부분을 빠르게 넘기면 일단 버튼 디자인이 꽤 까다롭더라고요. 애플이 뭐 디자인을 임시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면 리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냥 기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버튼 그대로 가져다가 썼고요. 이제 크레덴셜에서 아이덴티티랑 어서레이션 코드를 서버로 보내주고 서버로부터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받아오면 로그인에 성공하는 것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JWT 관리를 클라이언트에서 해야 됐는데 JWT 매니저라는 객체를 저희가 구현을 해서 키체인 영역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고 이제 유저 디폴트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플레인 텍스트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유저 디폴트가 조금 인증 인가에 사용되는 토큰이다 보니까 암호화가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키체인 영역을 사용했던 것 같고요. 키체인 쿼리가 중간에 바뀐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원래는 이메일을 키체인 쿼리로 사용을 하다가 유저 아이디 이제 사용자 유저 아이디를 좀
많이 쓰일 일이 있어서 유저 아이디를 이제 쿼리로 사용하도록 변경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동 로그인도 구현을 했는데 이제 신델리게이트에서 루트뷰 컨트롤러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제 지금 구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뷰 컨트롤러를 바꾸도록 해준 이유는 아무래도 로그인 화면과 이제 저희가 기능을 사용하는 이 탭바 컨트롤러는 좀 별개 문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루트뷰 컨트롤러를 바꿔주도록 구현을 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JWT 매니저로부터 토큰이 저장된 게 있는지 get을 호출해서 받아온 다음에 있으면 서버에 토큰 익스파이어 API 불러서 토큰 만료됐는지 검사를 하도록 처음에는 구현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모든 네트워크 호출해서 인가가 필요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토큰 갱신 로직을 자동 로그인뿐만 아니라 좀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객체가 어디에서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피어 세션 때 굉장히 이제 캠퍼분께서 좋은 힌트를 주셔가지고 인터셉터라는 힌트를 주셔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현을 했었고요. 어댑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헤더에 넣어주고 리트라이를 이제 응답 에러를 받았을 때 리트라이를 통해서 어너서라이즈드가 왔을 때 로직을 이곳에서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리프레시 토큰까지 만료가 됐다 그러면 노티피케이션 센터로 노티피케이션을 포스트하고 그거를 신 델리게이트에서 관찰하고 있다가 그거의 분기로 루트뷰 컨트롤러를 바꿔주도록 이런 식으로 인증 인가가 구현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페이지 피커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UI 이미지로 불러오지 못한 이미지 포맷이 있는 거는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웹P와 HIC가 있는데 저희가 iOS 16부터는 로드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되는데 저희가 iOS 15를 이제 미니멈 디플로이먼트로 설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로드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드 파일 레프레젠테이션을 써서 이제 해당 파일을 임시로 이제 복사해서 파일의 데이터로서 가져오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저 임시 파일이 그대로 이제 임시 폴더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파일 매니저를 통해서 좀 삭제를 해주도록 추가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로 고침도 고민이 좀 많았는데 홈 화면에서 게시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데이터의 변경을 좀 반영을 자동으로 해줘 보고자 좀 고민을 했었고요. 게시글 상세 화면에서 이제 본인의 게시글에 대한 삭제, 편집, 숨기기 혹은 다른 사람의 게시글 숨기기를 했을 때도 홈에서 반영을 해주도록 하고자 했고 마이 페이지 탭에서도 차단이 변경이 됐다든지 혹은 게시글 숨김의 변경이 일어났다든지 그곳에서 내 게시글을 삭제나 편집을 했다든지에 대해서 홈 화면에서 이제 반영을 해주도록 좀 새로 고침 로직을 구현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한 이제 특정 게시글 숨김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한 데이터에 대한 것만 변경이 이루어진 거니까 전체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 특정 셀에 대해서만 업데이트가 일어나도록 구현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그래서 굉장히 여러 화면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이것 또한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조금 활용을 했고요. 노티피케이션 센터에서 이제 포스트하면 홈 뷰 모델에서 이걸 옵저빙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옵저브가 됐을 때 이제 바인딩을 통해서 홈 뷰 컨트롤러에서 이제 새로 고침이라든지 셀 업데이트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채팅을 구현을 해야 됐는데 우선 저희는 이제 웹소켓 그리고 URL 세션 웹소켓 태스크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뭐 socket.io 같은 굉장히 많은 또 많이 알려진 많이 쓰이기도 하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했지만 이제 저희가 WWDC 19년도에서 발표한 URL 세션 웹소켓 태스크를 한번 공부해보고 직접 사용해보고자 라는 취지로 이제 내장되어 있는 프레임워크인 웹소켓에 대해서 한번 저희 채팅을 그거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보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가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헤더에 이제
따로 담아줄 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코드가 돼 있었는데 이제 액세스 토큰을 헤더에 담아서 보내줘야 되다 보니까 헤더를 넣어주는 코드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잘 안 보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다가 저희가 지금 이 코드에서는 URL 리퀘스트에 헤더로 넣어서 보내주고 있는데 이제 토큰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서버에서 에러가 나서 보니까 이제 URL 세션 컨피그레이션에 HTTP 에디셔널 헤더로 이렇게 토큰을 헤더에 담아서 보내줘야 이제 비로소 백엔드에서 서버에서 받아오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채팅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TTP 에디셔널 헤더라는 것이 있었구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잘.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백엔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거라서 화면 공유를 한 번만 좀 바꿔가는 타이밍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끄고 있었고. 다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음, 백엔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아까 iOS 1팀처럼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공격당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VPC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VPC 설정을 해서 퍼블릭과 프라이빗 이제 서브넷으로 나눴고요. 그 퍼블릭 서브넷 안에 저희 엔진엑 HTTPS 요청을 바꿔줄 수 있는 엔진엑스 서버를 하나 뒀고 그 다음에 네스트JS 서버를 뒀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MySQL과 그리고 이제 JWT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레디스 서버를 하나 뒀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네이버 네이버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제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서로 더불어서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린아이라는 이제 유해 사진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이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구현 중에 있었던 이슈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일단 실시간 채팅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저희 일단 웹소켓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소켓 IO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직접 채팅방을 참여하는 거랑 메시지 전송에 대한 로직을 직접 작성해 보면은 그래도 좀 더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유는 아까 먼저 iOS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웹소켓에 대한 인증 인가도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채팅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소켓 IO보다는 그래도 웹소켓으로 직접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로는 이제 저희가 강제 디스커넥트를 시켜줘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가끔씩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가 갔는데도 채팅 알림이 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채팅을 읽지 않았는데 읽음 처리가 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로그를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웹소켓이 지금 이제 디스커넥트 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서버에서 이제 이 디스커넥트를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이 서버 연결되는 소켓에 저희가 이제 유저 해시를 직접 부여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유저에게 부여된 유저 해시 자체를 이제 소켓에 부여해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한 명이 지금 하나의 소켓으로만 처리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소켓을 이제 커넥트 할 때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각 유저에게 부여되어 있는 유저 해시를 그 소켓에다가 이제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조인룸 이제 채팅방에 들어갈 때 해당 앞에 보이시면 이제 프라이빗 유저스라는 변수에다가 해당 유저의 정보와 소켓을 이제 저장해 놓는데요. 그리고 디스커넥트를 할 때 이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유저가 디스커넥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소켓에 들어오면 해당 정보가 그냥 그대로 유저스라는 곳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참조를 해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소켓을 끊어버리고 그 이후에 들어온 소켓에 대해서 요청을 해당 채팅방으로 이제 어, 보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모리에 대한 유저 관리 이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 유저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유저에 대한 해시로 일단 그 부분을 판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읽음 처리가 있었는데 읽음 처리 로직이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복잡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채팅방에 채팅방에 지금 한 명이 있는 경우와 두 명이 있는 경우를 나눠서 좀 처리를 했는데요. 소켓에 지금 한 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용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읽음 처리를 안 읽었다 처리해주면 되고 두 명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읽었다 처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채팅을 치다가 다른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친 채팅들은 이제 읽음 처리가 1에서 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저희 서버에서 현재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 수로 이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채팅방에 있는 사람 수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바뀐 경우에 상대방이 입장을 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밀금 처리할 수 있도록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네, 이 부분은 마지막 채팅에 대한 이슈였는데 저희가 이제 채팅방 목록을 딱 보내줄 때 마지막 채팅에 대해서 이제 같이 정보를 줘야 하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줘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채팅방 DB 자체와 채팅 DB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채팅방 DB 자체에다가 이제 마지막 채팅에 대한 내용을 저장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저장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채팅 자체가 이제 수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작업이라서 테이블 조인으로 지금은 처리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채팅방 30개 정도에 한 15,000개씩 45만 개 정도 채팅 데이터를 넣고 한번 이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API 호출 자체 응답이 너무 느려지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일단은 쿼리 튜닝 자체로 좀 수정을 해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 응답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DB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마지막 채팅에 대한 내역을 채팅방과 같이 저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리팩토링을 통해서 좀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큰 이슈가 로깅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백엔드 두 분 모두 이제 프로젝트가 좀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로컬 과정에서는 이제 오류 자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협업 과정에서는 이제 로그 자체를 확인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요청에 대한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이듯이 에러와 모든 유저가 요청한 URL 응답값 그리고 로그인, 로그아웃 여부 그리고 채팅에 대한 로그까지 전부 이제 로그 파일로 남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를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산성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왼쪽은 저희가 찍은 에러 내용 로그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채팅에 대해서 좀 이제 로그를 찍어가지고 채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커넥트가 되지 않는 문제도 이제 찾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더 빠르게 이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그 부분에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구현한 흐름을 말씀드리면 일단 서비스 레이어에서 에러와 HTTP 익셉션을 모두 이제 보내주는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구현한 HTTP 로거 인터셉터가 없었으면은 이제 그 레이어 자체에서 모든 디버깅 로그를 찍어가지고 그 파일 자체에서 아, 그 모든 디버깅 로그를 찍어가지고 약간 코드 자체가 좀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인터셉터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익셉션 필터로 가기 전에 에러 로그를 찍고 그 다음에 이 에러와 HTTP 익셉션 자체를 이제 익셉션 필터로 전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폰스를 보내주는 형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